보수와 연봉 협상력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만들어냅니다. 전통산업부터 미래산업까지 여러분들이 중심에 있습니다. 전기기사 자격 보유 개인에게 맡겨지고 있습니다. 공공예산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 그리고 그 수익의 열쇠를 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철PD 지식 플레이그라운드 제작 지원해주시는 분들은 자유를 달성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PD 지식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을 이미 손에 쥐고 계신 여러분, 이미 취득하신 여러분, 오늘만큼은 이 자격증이 한 장짜리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자부심의 상징이라는 걸 확실히 느끼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기사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폭증하고 공급은 제한되어 있으며 자격 보유자의 위상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기사의 몸값이 뛰는 이유 9가지, 그 배경을 냉철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인력의 구조적 부족입니다. 3D 기피 현상의 반사이익이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보시면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입 기술 인력 안 들어옵니다.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움을 기피하는 이 3D 업종이죠.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전기 설비 분야는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기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이들만이 고압 설비를 합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고 자격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시장 원리입니다. 희소성이 곧 가격을 만들죠. 두 번째는 전국 전력 설비의 노후화입니다. 유지관리 수요가 폭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전기 설비 중 30년 이상 된 시설, 그 비율이 40%를 이미 초과한 바가 있습니다. 노후 설비는 유지 보수만 해도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고요. 전기기사 자격증이 없는 자는 접근조차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단순하게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전 방식과 보호 계전기의 설정, 전류 검출과 접지 개통 점검, 고난이도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노후화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즉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격 보유자뿐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전력의 수전 방식 변경과 민간 인입 요구의 증가입니다. 이 한국전력은 기존 수전 설비에 대해서 점진적인 분산형 수전 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기업체나 공공기관의 전기 설비 인입 공사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업에서도 느끼고 있죠.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전기기사입니다. 설계서 검토와 단선도 작성, 시공관리, 감리, 대응까지 비자격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정식 프로세스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KC 전면 개정입니다. 해석 능력 격차가 실력 차이로 직결됩니다. 2021년도 전격 시행된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이죠. KC는 기존 기술 기준과는 전혀 다른 ICJ 기준 기반의 문서 중심 구조입니다. 여기서부터 자격증 없는 실무자들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도면만 보고 하던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해석과 판단, 적용, 문서 작성까지 모두 전기기사 자격 보유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물론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런 모든 역량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제도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KC는 자격자의 독점 영역을 강화하는 법령이라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공기관 안전 강화입니다. 감리, 점검 인력의 자격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국토부, 산업부, 소방청을 중심으로 사고 발생 시 책임 추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죠.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만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침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수변전 설비 점검과 단락 전류 계산, SPD 보호협조 검토 같은 고난이도의 영역은 전기기사 자격 없이는 접근조차 불가능합니다. 법은 자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비자격자는 그 권한조차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더 이상의 관연도 문제에 의존이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시험 난이도 급상승으로 보유자 가치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도 체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025년도 시험만 봐도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기사 시험 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젠 기출 위주의 암기식 학습으로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신유형의 문제와 응용 문제, 복합 계산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이미 자격증을 땄다는 것 자체가 과거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는 뜻이죠. 예전보다 쉬웠다는 말 이제는 못 나옵니다. 7번째는 교육과정형 자격증의 확산입니다. 과정평가형이죠. 최근에 이 전기산업기사 자격이 과정평가형으로 전환되니 많이 이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시험이 아닌 교육이수만으로 자격을 주는 방식들, 전기산업기사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격증들에 대해서는 이 과정평가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들은 시험으로 합격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 스스로의 실력으로 증명한 정통 자격자라는 것이죠. 오소독스 자격 취득자라는 뜻입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점이죠. 시장에서의 신뢰도와 실무 투입 우선순위, 보수와 연봉 협상력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만들어냅니다. 8번째는 탄소 중립 정책입니다. 신재생 설비 확대로 인한 전문가의 수요가 폭발한다는 전망입니다.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서 태양광, ESS, EV 충전 인프라 등 새로운 전기 설비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도 전기안전 관리에 대한 현업에 종사하면서 이 태양광 발전소의 확장 규모에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비는 고압 수전, 보호 계전기 연동, 접지 설계가 필수적이고요. 전기기사 자격 보유자만이 합법적으로 검토하고 시공 관리가 가능합니다. 전통산업부터 미래산업까지 여러분들이 중심에 있습니다. 9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위임 점검의 확대입니다. 민간위탁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최근에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전기설비 점검을 민간에 위탁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복지시설, 지방 공공 건물은 연간 정기점검은 이제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또는 전기기사 자격 보유 개인에게 맡겨지고 있습니다. 공공예산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 그리고 그 수익의 열쇠를 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수익의 열쇠를 쥔 사람은 자격 보유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격증 한 장이 아니라 산업계 전체의 안전과 신뢰,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자격을 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은 전기기사 자격 있는 사람 없습니까? 라고 절박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그냥 전기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힘들게 노력해서 이미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최고예요! 철피디 지식 플레이그라운드 제작 지원해주시는 분들은 자유를 달성합니다.